다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비중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죠. 이유는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추세선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TDF 광고 많이 나옵니다. 네, 타겟 데이티드 펀드, 퇴직연금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핵심은 뭐냐? 결국은 자, 주식하고 채권을 섞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남은 투자 기간에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펀드 이름이 있죠. 2045는 2045년까지 30년 은퇴가 남은 20대, 30대의 대상 고객들이 지금은 79%가 주식에 들어있는 거죠. 점점 29까지 내려가고 나머지는 뭐가 채우겠습니까? 채권이 채우겠죠.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020, 5년 남았고, 자, 그러면 50대 이상인,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이 바로 쓰셔야 되는 분들, 자, 39에서 29까지 주식 비중이 가고 나머지가 채권을 채우는데 당연히 수익은 이쪽이 높아지겠죠. 오랜 기간이니까. 이쪽은 낮아질 겁니다. 대신에 유동성은 이쪽이 높아질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주식이 떨어진다고 몇 프로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계좌에 주식이 예를 들어 지금의 하락장이 마무리가 안 됐다 라고 하면, 최근에 5대5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비중 5 물려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예수금 비중, 채권을 주식 하실 분들은 채권 담기가 힘들죠. 채권 ETF 정도 담는 거고, 왜냐하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채권을 진짜 사놓으면 기간에 묶여버려서 안 됩니다. 그럼 5대5 정도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저희 회사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다 거의 그 비중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22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1년 내내 또 그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될 테니, 그 기간 동안,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2022년은 그래도 시드가 남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리밸런싱해서 예수금을 만드시던가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비중 조절이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비중, 이런 말씀 계속 들으시니까 실제 실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식 종목을 똑똑하게 담고 버리는 법도 필요합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똑똑하게 담고 버리는 법은요, 올라가는 것은 두고 내려가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하시죠. 올라가면 바로 잘라서 수익 보고, 왜? 손실 아니니까. 그리고 내려가는 것에는 계속 물을 탑니다. 왜냐하면 원금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얘 때문에 다 망해요, 계좌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정한, 저는 이제 라인을 형성해라. 그 선을 넘으면 버릴 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은퇴 목표 시점 정해서 연금을 굴리듯이 주식도 여러분 목표 시점을 정하셔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엔벨로프 라인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엔벨로프 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자, 나스닥 100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Q도 아직 하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추세상. 자, 이건 로그 스케일로 그은 추세선인데 2011년, 한 10년 정도를 봤습니다. 10년 정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녹색 선을 그대로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을 연결해 볼게요. 저점을 대략 이렇게 하면 채널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 구간 동안 나스닥 100의 월봉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위가 버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버블 구간에 갔는데 하락이, 우리는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채널의 상단부입니다. 자, 상단이란 건 뭐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하락 폭이 남아있고, 이거는 지금 이 버블을 제외하면 그냥 상단선, 높은 고점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석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버블 때문에 여기가 상단부,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이쪽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러면 9661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한번 더 밀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밀린 다음에 반등을 할 수 있죠.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아니라 여기 가서도 또 조정받고, 예, 또 조정받아서 부딪히면 2차 하락, 예,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파동론에 의하면. 그런데 뭐 저는 우선은 이 라인으로 형성하니까 제가 사용한 S밴드에 여기 하늘색 선 보이시죠? 옅은 하늘색 선, 예, 여기가 7383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짙은 여기 밑에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이 분홍색하고 이게 대칭이거든요. 예, 요 라인이 대칭인데 분홍색 라인 타고 이렇게 올라갔죠. 갈색선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하방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랑 매칭을 시키면, 예, 최악은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 예, TQ로는 환산 안 하겠습니다. 이거 TQ로 환산하면 끔찍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도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스윙통에서 저처럼 인버스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배당 쪽에다가도 넣으셔서 포트폴리오를 해 놓으시면 계좌는 지켜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올라간다면 문제 없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잖아요. TQ 보유하고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셔라? TQ를 늘리셔라. 예, 예수금 들고 계시다가, 자, 여기서 50 라인이죠. 예, 50 라인이 요 연두색입니다. 그럼 지금 딱 50, 보유 비중 50이에요. 그럼 나머지 50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예, 현금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금 들고 계시고 달러 들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 12,000선에서 60% 비중.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60을 맞춰놔도 됩니다. 자, 이건 맞추는 의미는 반등을 대비해서 맞추는 겁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해야죠. 10% 손절해서 다시 예수금 만들고, 예, 이런 작업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하면 일부분 또 매도하시고, 10% 매도 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한 5% 매도합니다. 그래놨다가 뚫고 올라가면 또 사는 거죠. 왜 싸게 산 걸 또 삽니까? 그거는, 예, 투자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쪽에다 배팅하기 위해서는 이게 월봉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래서는 매일 춤춥니다. 위아래로 춤추니까 그걸 판단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70으로 올리고, 미리 올려져 있겠죠. 예, 요 밑에서 70으로 올려놓고 상방을 확인하고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훨씬 안전하다. 예,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2023년은 더 좋은 성과를 내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안전한 방법도 지금은 안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완주를 하시고 더 높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활용을 꼭 하십시오.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까지 하면 40%, 50%까지 다 낮췄겠죠. 예, 저는 이 중간에 검정색 라인으로 하나 구간을 더 넣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4개로 쓰기도 합니다. 국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만 5개 구간으로 쓰고, 어쨌든 그거는 개인 성향에 맞춰서 엔벨로프 라인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대신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이 구간에서 목표 비중만 잘 맞추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락할 때도 어떻습니까? 80, 70, 60, 50으로 다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손실일지언정 현금 예수금이 남아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치요? 예, 보면서 따라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 현금 예수금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갈 때, 예, 60, 70, 80으로 매수를 하시면 다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예, 똑같고요. 그래서 80에서 여기 내려올 때 70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80, 그 이상도 맞추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꼭대기에서 고점을 갱신해야 되죠. 고점 갱신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서 검노선 깰 때 또 일부 매도, 그러면서 무슨 이 70 라인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10을.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를 깨죠. 그럼 10%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애써서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많이 사실 필요 없다. 예, 원루 리밸런싱 하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좀 심플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 또 늘려놨으면 올라가면서 스윙 났을 테니까 이 검노선 부딪히는 거 보면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를 못 갔잖아요. 똑같이. 예, 못 가서 이 위까지 못 갔으니까 꺾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여야죠. 하락 구간에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어쨌든 매수 구간, 비밴드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늘렸다가 예, 요 정도, 예, 지금 보면 1200선 깨면 예, 조금 내릴 겁니다. 그래서 TQ 기준으로는 TQ 차트를 보면서 하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조금 달라요. 구간이 지금 그 나스닥은 추가 버블 구간이 굉장히 컸는데, 같은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상단을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예요. 2012년도부터. 자, 요 구간이 버블이었어요. 그래서 3300에서 2179까지. 그러면 거의 이제 버블이 깨졌죠. 예, 버블은 다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깨졌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스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거고, 코스피는 7개월을 더 뺐잖아요. 2021년 6월부터 빠졌으니까 지금 거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저점 구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안전해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짜 큰 그 침체가 오거나 그리고 위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여기를 한번 갈 거예요. 이전 저점을 분명히 한 번은 깨려고 할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예, 여기 2078 정도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 안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 80, 70, 60, 5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주봉이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 3316까지 갔을 때 결국은 이 80 라인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정리, 내려오면서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도 일부 매도했고, 이렇게 해서 따라서 저는 내려오면서 매도를 했어요. 지금 비중을 낮춰놓은 상태고, 비밴드가 여기 와서 닿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원하는 건 이거죠. 예, 쌍바닥을 통해서 가면 좋겠는데, 이 뒤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는 하고, 대신 이전 저점 여기죠.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반등 가능한 구간은 맞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월 8일 이전 계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1억 300에서 뭐 1억 400이죠. 그 연말 31일 날 1억 800인데, 그때 매도를 전 리밸런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예수금이 36.1인데 1월 2일은 어제 기준으로는 52.1까지 늘려놨죠.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렇게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5대5를 지금 딱 맞춰 놓은 상태에서 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에도 이제 8,800이면 예수금 한 7,900? 한 8,000 정도 들고 있으니까 더 하락하더라도 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수를 많이 안 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대응하겠다. 무조건 싸니까 올라갈 거니까 사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하단부 충분히 확인하고 반등 때 더 매수를 들어가겠다라는 약간은 안전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운용 방식으로는 이게 더 낫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손해볼 수 있어도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요 상승 M라인, 자, 요 갈색 선을 뛰어넘는 오리콤이란 종목은, 자, 지금 계속 제가 파도 타기를 했죠. 여기서 사고, 근데 여기도 적용이 돼요. 구간별로 요 엔벨로프 라인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요, 이 상승 M라인을 뛰어넘는 수준이 오면 여기는 이제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0% 이상 보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 500을 투자한다. 그럼 400 이상을 계속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매수하고 팔고, 그날 고점 치면 파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해요.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삽니다. 다시 사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쭉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또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그 절반 매도한 거 여기서 다시 사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위에 꼬리 달리죠. 윗꼬리 달리는데 밀렸어요, 오늘. 근데 오늘 또 샀습니다. 예, 여기서 이 고점 갔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건 1분봉입니다. 1분봉이고 이렇게 쭉 밑으로 다시 샀는데, 자, 매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한 건 1분봉 상에서도 여기 상승 M라인이 있어요. 그쵸? 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전장에서 딱 봤는데 딱 슈팅이 나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를 못 뛰어넘었어요. 그럼 전 재빨리 매도를 합니다. 예, 굳이 너무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를 뚫어내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저항을 못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하고서 아래에 사야겠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분할 매수를 걸어 놓은 거죠. 자, 오늘 상한가 같네요. 이 PJ전자가 오늘 저도 오전에 이제 매매를 좀 걸어뒀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슈팅이 딱 나오면서 C라인 보이시죠? 예, 제가 이 센터라인을 말씀드렸는데, 검노선 뚫고 센터라인 뚫었으니까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때 자동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 그랬더니 매수가 됐고, 자,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친 건데, 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자,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급상승 세력이 위로 쏴서 슈팅을 주는 종목들은 1분봉상에서도 이렇게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하죠. 이렇게 하락을 시켰고, 그러니까 이거 하락한다고 계속 따라가서 내일 이거 오를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확인을 하는 편인데, 대신 이렇게 자동 매수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네, 우리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동 매수를 걸어두면, 네, 넘어가면 이렇게 사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도 상승 M라인을 뚫었죠. 네, 뚫어서 그 근처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물론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도를 2번, 3번 딱 한 다음에 눌렸죠. 눌렸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이렇다고요. 여기를 못 가고 떨어져 버립니다. 네, 반등은 일어나요. 슈팅은 다 나오는데 여기 못 가고 떨어지거나, 두 번째는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해서 다시 밀립니다. 이제 한 번에 밀리지 않고요. 이게 슬슬슬슬슬슬 이렇게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파란색 라인 있죠? 여기 깨면 저 손절을 합니다. 미리 샀으면 익절이거든요. 익절이고 좀 늦게 살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손절을 해버려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 상승 M라인 깨고 내려오면 다 손절합니다. 전액 손절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서 투자는 내가 무조건 수익만 내겠다 이렇게 맘먹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매매에서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위치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 종목별로.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잡을 수 있는 건 내가 손실을 보겠다는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런 위치를 정해서 거기서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야지 큰 손실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매매 위치, 그리고 매매 라인을 잘 형성해 놓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상승 꼭 기원하고 2023년도에는 22년도보다 훨씬 경과가 또는 성과가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